이제는 국민도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충만으로도 이제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하나씩 여쭈고 싶은 게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예,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까? 마지막 발언은 아니고요. 이제 네.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예, 이건 사실은 진중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진중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아주 경로를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진중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 리더로서 한 이야기죠. 누가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리더로서 그런 고초를 겪게 한 것이 그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기 위한 권력적 행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걸 보고 어떤 권력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휴머니즘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청문회다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윤리적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국민의 정부 때 장상 총리가 딱 하나 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위장 전입 하나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가족 혐의가 20개고 본인 혐의가 11개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청문회라는 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사실관계가 보거든요. 달라서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는 그 뒤에 얘기예요. 장관 임명은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제를 다르게 하면 결론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때 나온 모든 의혹들이 나중에는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라고 아까 진영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그냥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까지 되고 혐의까지 확정됐으면 대통령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자리는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고 일단 국가기관은 바로 뭐냐면 검찰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 누구의 검찰입니까?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자기 정부의 검찰인데 그것에 검찰을 갖다 공격을 하고 사적으로 너무 안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분이 공사구별이 좀 잘 안 됐던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16개 이상의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진용원 선생님도 아마 했는지, 근데 또 안 했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 혐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남의 밭에 너무 오래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동안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고구마들을 너무 많이 캐고 있는 거죠. 거기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학교를 가서 뒤지고 근데 정말 제가 이 6개월 동안 보면서 이게 뒤지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사건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진유권 선생님 얘기 잘했어요. 그거 가서 조민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고대 입학한 거 입학 전문가들한테 하루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가서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그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면 해결되는 문제. 단 하루면 해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끌면서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죠. 검찰들도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이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강욱 씨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냥 뭐 강아지가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바로 그걸 가지고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강욱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턴십 증명서가 지금 2개예요. 하나는 최광욱이가 도장 찍어준 거고 또 하나는 조국이 그걸 갖다 위조해가지고 가라로 만든 건데 최광욱이 거짓말한다. 이 2개 다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기간에 인턴 활동인데 하나는 주당 10분이고요. 하나는 회당 10분이고 하나는 회당 최강욱의 거짓말과 검찰의 사실은 좀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야기해. 검찰이 한 얘기는 검찰이 한 얘기라고 문제는 하시죠. 뭐냐면 최강욱의 거짓말을 갖다 검찰들은 그냥 너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증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그냥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몇십 군데를 그냥 위조를 하니까 여기 뒤질 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라고 하니까라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셔야지. 사실을 얘기하고 계속 있죠. 제가 이 허상을 이야기하면 제가 진실은 승리한다는데 진실은 밝혀야 진실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진실은 과대망상입니다.
네,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거기에 따른 물증들을 다 확보를 했다. 육하원칙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육하원칙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공소장 보고 왔습니다. 아니 왜 안 나와야 돼? 거기 그게 빠지면 그 공소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공소장을 그러니까 보고 문제죠. 그런 공소장을 보고 그러면 뭡니까? 그 판사가 그걸 그런 공소장을 그러니까 보고 제가 보면서 공소장을 보고 제가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내줬다? 내줬다? 이게 말이 이렇게 됩니까? 문법이 틀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육하원칙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 조 전 장관 그러니까 지명이 되셨던 지난해 8월부터 이제 6개월 뭐 넘게 계속 이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이 사태를 좀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놓아드려야 할까요? 조 전 장관을. 이게 놓아주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 말이 검찰 개혁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악마화하는 거고 검찰을 악마화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그 정권 실세들의 치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그렇고 라인펀드도 그렇고 요번에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 비리 사건들도 그렇고 이걸 지금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정권에서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악마기 때문에 검찰을 얘한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조국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요 모델이 아마 또 임종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갈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을 거다. 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조국 문제를 보면서 계속 이 진영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임종석 씨도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들었던 느낌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누가 나와도 이렇게 당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상식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위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저는 진중권 선생님이 근거를 가지고 뭔가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좋아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순환 논리의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보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전제가 깔려져 있어. 이건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범죄 편을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중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 찍지 맙시다. 혹은 뭐 자유당 찍지 맙시다. 저는 녹색당을 찍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올해 18세 청소년들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 투표를 하게 돼요.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중권 씨가 정말 아는 게 많고 철학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사회를 보는 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강용석 씨가 법대에 나와서 정말 하버드 법대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에서는 초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보지 말고 공약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투표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좀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잘못하는데 그럼 이쪽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저쪽에 대안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니들이 저쪽 찍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너희들이 잘못할 때 너희들이 정말 안 찍어줄 수 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달을 때 앞으로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야말로 건전한 민주 시민의 의식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들한테 권유한 거죠. 어느 당 찍고 이런 건 내가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 여기 당 찍겠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싫어가지고 자유한국당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유한국당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예컨대 보수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집권 세력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비리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고 자기들이 비리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언론을 갖다가 사탄화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 걸 하나도 믿지 말아라.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붙임으로써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되는데 이건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힘만이 이걸 분쇄할 수 있고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 그 작은 행동으로서
바로 뭐 찍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끝나신 건가요? 대표님도 끝나신 건가요? 네.